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미친 상승 오나란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의 놀라운 발언도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전기차 회사들 파산이 폭증하나란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테슬라만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트럼프하고 머스크의 또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마소부터 볼까요? 마소 0.39% 떨어졌어요. 늘 마소는 뭐 떨어져도 0.3, 올라도 0.5, 늘 안정적이면서 아주 지루한 주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같은 주식 때문에 마음고생하기 싫다, 나는 그냥 편안한 주식 좋다 이러면 마소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0.5%씩 상승할 수 있고 떨어져도 0.3, 0.4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에 맞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애플 보시기 바랍니다. 0.61%. 애플도 그동안 계속해서 이 고난에 빠져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번에 AI, 어저께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내용 보니까요. 역시 AI에 대한 내용은 좀 빈약한 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7 중에 소위 AI 쪽이 가장 빈약하다라고 여전히 지금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즘 그 시가총액 자체가요, 3등으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0.93 올랐어요. 엔비디아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고점 돌파가 임박했어요. 144, 145 이렇게 오고 가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48이 전고점이었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뚫을 거라 봅니다. 제가 계속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100달러 초반 떨어지고 110달러 아래쪽, 만약에 100달러 아래쪽은 너무 싼 거고 110달러 아래는 그냥 무조건 쓸어 담으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 드렸죠. 자, 근데 뭐 그때는 또 엔비디아 끝났다라는 사람도 수두룩했는데 엔비디아 정말 펀더멘털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AI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아무튼 엔비디아도 꾸준하게 와서 결국은 지금 전고점에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0.29 올랐고요. 그리고 구글 보세요. 1.43 올랐습니다. 구글도 여러 고비들이 있지만 이번에 AI 출시된 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요, 얼마나 압도적인 AI의 소위 기술을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근데 구글은 역시 구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메타 1.20%입니다. 자, 메타도 1.2니까 괜찮죠. 메타도 인공지능 잘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뭐니 해도 역시 또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5.67% 올랐고 애플마켓에서도 계속 또 오르는 흐름세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법 올랐고 그저께도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머스크 때문에 난리 나서 여러분들이 주식 판 사람도 많았죠. 판다는데 팔 사람도 빨리빨리 팔고 떠나세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이런 게 없으면요, 빨리 정리하고 떠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흔들릴 것들은요, 여러분 어떤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은 난 장기 투자할 사람이, 난 성격이 느긋해서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도요, 결국 보면은 어마어마한 위기들이요 여러 번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언론들이 몰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기업 자체에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길게 롱텀으로 10년씩 장기 투자한다? 그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막 얘기하면은 제일 멍청한 사람 같다 하지만 제일 스마트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들이에요. 그건 제가 주변에 여러 비교를 해보면 그냥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4848 하면서 지금 저점이니까 이제는 좀 사야 된다. 또 지금은 이제 이미 고점에 왔으니까 일부 30% 정리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뭔가 효과가 보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 몇 번 하다가 어느 시점에 그걸 뚫고 올라가 버려요. 그 폭발적인 상승 시점을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돈을 바짝 버는 거거든요. 그게 몇 번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 타이밍 재면서 혼자서 그냥 찔끔찔끔 그냥 깔짝깔짝 하다가 결국은
그 큰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냥 떨어질 때 계속 사모아가는 전략. 많이 내려지면 많이 내려진 만큼 좋은 기회다 생각하면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참 좋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성격에 따라 알아서 하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뭐 여러분들 머스크하고 트럼프 이번에 뭐 일생일대에 내 5년 만에 이렇게 위기가 처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렇게 오신다면 뭐 그 또 못 견디면 그냥 파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거 갈아타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누가 그걸 강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유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투자하시고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또 뭐 마음이 힘들고 테슬라가 머스크가 트럼프랑 싸워서 끝날 것 같을 때는 제가 뭐라고 합니까? 계속 운동하시고 나가서 뛰시고 땀 빼고 하다 보면요, 또 그냥 금방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1주, 2주 가다 보면요, 다시 주가는 회복되고 또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요, 기업의 본질적 가치, 뭐 외적인 상황, 뭐 그게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관계건 뭐 무슨 일이건 간에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변해져 있지는 않아요.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로봇은 테슬라가 압도적인 거고,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데 자꾸 쓸데없이 자기 잔머리를 쓰죠. 주식 투자할 때는요, 주식 투자할 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그냥 여러분 잔머리를 끄세요. 여러분 자꾸 잔머리 쓰다가요 그냥 푼돈 벌다가 끝나요. 주변에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 안 믿어질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뭐 어디에 유혹되냐면요, 그냥 4848에 자꾸 유혹되는 거예요. 이쯤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이쯤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더 사모아야지 뭐 이러는데, 자 그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고 다 푼돈 벌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요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장은요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뭔가가 그동안 또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흐름세가 다시 나오고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를 빼고는,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된 거고, 뭐 아직 갈 길 멀지만요. 자 아무튼 뭐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 나오고 또 중국과 해결책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주가가 뭐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반가운 소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주식시장의 전망들이요,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 보면요, 한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Initial Forecast고, 그 기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후 있죠. 그때 그 어간에 전망을 할 때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S&P가 7,000원 간다, 뭐 6,800, 6,700,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0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tariff reaction입니다. 관세가 막 소위 말해 쏟아지면서 관세에 두들겨 맞으니까 막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들의 전망치가요, 다 하향으로 내려갔어요. 뭐 6,000, 6,200, 6,300, 6,500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거꾸로 올라가고 있죠. 제가 초록색으로 하살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들이 수정해서 아니다, 좀 더 올라갈 것이라면서 높게 잡고 있습니다. 뭐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들 상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변하는 건 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 전망이 그동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내려왔거든요. 왜냐면 관세 때려 박으니까 뭐 전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 침체도 얘기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수습을 하고 트럼프가 뭔가 작업을 하고 하니까 전망치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것이 멈췄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포지티브하게 전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이 대체로 다 increasingly positive on the outlook for the S&P 500입니다. 그러니까 S&P 500 전망, 즉 미국 주식 전망에 대해서 다시 포지티브하게 다들 변하고 있다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요, 꾸준하게 막 꾸물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동안 하락도 하고 뭐 완전 바닥을 쳤다가도 계속해서 꾸물꾸물 올라가면서 다시 신기록을 계속 세워가면서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막 관세며 지금 경제가 엉망인 것 같고 다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러면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왜냐? 주식은 뭐 1년 후를 생각하고 2년 후를 생각하면서 투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보나마나 금리도 내려갈 거고 또 이 전반적으로 또 트럼프의 관세가 거의 다 해결될 거고 이렇게 따지면 나중에는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이런 현실에 파묻혀가지고 뭐 사팔사팔 하는 사람들은요 못 들어가죠. 뭐 그래서 더 빠졌다가 기다렸다 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것들 다 놓치게 되겠죠. 자, 아무튼 뭐 그런 흐름들을 좀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무튼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트럼프가 중간에 중국과의 협상, 다른 나라의 관세도요 빠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굉장히 이제 꾸준하게 흘러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 중국의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 자체가요. 지금 뭐 붕괴 위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가요. 메이저 언론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그 BYD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BYD의 소위 그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밑에 그 공급사들 있잖아요. 밑에 중간에 작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현대자동차도 울산에 가보면 현대자동차가 메인이지만 그 밑에 부품사들 중간에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밸브를 제공하는 사람, 뭐 또 윈실드에 이렇게 윈실드 제공하는 사람들 있죠. 유리 제공하는 사람, 이런 회사들이 다 작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부품사 공급사들인데 이들이 현대에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공급하고 나면 뭐 자동차 팔고 나서 또 대금을 이제 납부할 거 아니에요. 지불할 건데 한 뭐 3개월 뒤, 뭐 6개월 뒤에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공급사들도 또 그 돈을 돌려가지고 또 만들고 계속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근데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쯤에 BYD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 BYD에게 계속해서 물건을 제공하고 있는 그 공급사들, 중국에서 직접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공급사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파산을 신청하고 죽겠다고, 가족도 뭐 죽고 지금 뭐 집도 다 팔았는데 못 버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BYD에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뭐 1년 뒤에 주기도 하고 뭐 2년 뒤에 주기도 하고 소위 갑질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BYD는 야, 니네 공급 안 받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공급사 옮긴다 잃어버리면 이 작은 의뢰 입장에서는요 마음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못 받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물건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뭐 1년 2개월만 기다려, 3개월만 기다려, 6개월만 기다려.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파산한 쪽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품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미 중국 안에서나 또 일부 전문가들은 다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라고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러다가 BYD가 이 정도면은 중국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가 공장이 뭐 지금 이 중국 전기차 회사가 200개가 넘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구가 14억이라고 쳐도 지금 미국이 4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3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 뭐 중국은 뭐 모든 사람이 또 다 차를 운전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러다 그냥 인구 대비로 보더라도요. 뭐 한 3배 정도인데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사실은 미국 회사만 보더라도 뭐 2개 아니면 3개밖에 안 되잖아요. 포드, GM, 그 스텔란티스 정도 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에 중국은 뭐 200개씩, 뭐 이전엔 더 많았잖아요. 너무 과잉으로 공급돼 있죠. 너도 나도 그냥 뭐 자꾸 전기차 만든다, 자동차 회사를 만드니까 그 자동차 회사는 그 하나 했을 때에 중간에 공급해야 될 공급사들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2중, 3중으로 중복되니까 이러다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당 부분 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부동산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그때부터 했는데 BYD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댓글에 뭐 좀 아는 사람들이 댓글 다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러면서 웃기는 소리 말라고 테슬라나 걱정하라고 막 비판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BYD가 지금 매출이 얼만데 테슬라 뛰어넘었어 이러지 않습니까? 이미 테슬라를 뛰어넘었다고 BYD는 매출이며 이 모든 면에서 다 뛰어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제가 그런 숫자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숫자도 조작하겠지만 그 지금 이런 식으로 쥐어짜서 돈도 안 주면서 돌리고 돌리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설명해 드렸죠. 얘네들은요, 중간에 보조금 뭐 받고 그다음에 마일리지도 없는데 중고차로 돌려가 팔았다 그러고 숫자가 막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렴하게 공급해서 수익도 나지 않는데 일단은 시장을 확보하겠다. BYD 자기들이 시장을 일단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근데 뭐 중간에 뭐 리오토도 있고 샤오펑도 있고 회사들이 많잖아요. 서로가 나눠 먹게 해야 되는데 뭐 이들도 그러니까 뭐 경쟁적으로 가격이나 경쟁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돈은 못 버는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실 테슬라가 이 정도 버티는 거 정말 잘하는 거고요. 테슬라 이제 가격이나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자동차 그대로 가는데 그냥 꾸준하단 말이에요. 테슬라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달라지겠죠. 자, 아무튼 상황을 보시면요. 중국의 지금 전기차 전체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굉장히 지금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 전쟁이 일으키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핑크빛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전기차 자동차 업체들 중에 특히 이제 BYD 같은 경우가 심각한 프라이스 워에 지금 직면했다. 제가 한 2, 3주 전인가요? BYD가 자동차 어떤 거는 35% 인하하고 또 30% 인하하고 굉장히 많이 인하하잖아요. 어떻게 한 회사의 자동차 가격을 30%씩 인하합니까? 이건 비정상적이잖아요. 지금 중국 안에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YD가 이 정도다. 테슬라를 따라잡았다는 그 숫자가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가격 전쟁 때문에.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지금 하이라이트 보시면요. 지금 그 하이 프로파일 오토 executiv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안에서 이 자동차 영역의 굉장히 주역들이 핵심 멤버들은요. 벌써 경고 사인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트 월 모터사의 이 자동차 회사의 이 대표는요. 지금 이거 우리 중국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unhealthy라는 거죠. 지금 이 전기차 산업 자체가 너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픈 거죠. 결국 암이 발생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지금 전기자동차 업체 이 시장 자체가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매출이 조금 떨어지고 이들이 계속 싸게 가니까 사람들은 가격 앞에서는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고차 쪽도 마찬가지래요. Used car seller, 자 노란색으로 하나 보면요, 이 노란색 중고차 쪽도 마찬가지예요. They also worried about the effects on sale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 효과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판매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돈을 벌고 있는 건지 까먹고 있는 건지 이분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는요 쉽지 않아요. 그냥 드러나는 것들이랄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아, 얘네들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테슬라가 이만큼은 정말 잘하는 거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나 이쪽이 아예 굉장히 그 부동산 붕괴되듯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주 기분 좋은 소식 계속 날라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 그 모델 Y가 운전자 없이 현재 이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도시에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위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First ever Tesla Model Y robotaxi with no one in the driver's seat spotted testing on public road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 Y의 로보택시가요, 사람이 운전자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그게 이제 테스팅하는 게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퍼블릭 로드죠. 그러니까 지금요, 이 차가 저 위에서 쭉 내려오다가 랩턴을 했거든요. 근데 랩턴을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막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도로가 애매모호하거든요. 건널목도 뭐 그림도 없고 이러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차가 자연스럽게 멈춰가지고 지나가고 나면 차가 지나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늘 우리가 자율주행 FSD 테스트를 해보면 뭐 잘 하잖아요. 그 굉장히 너무 자유롭게 잘 하거든요. 자, 똑같아요. 근데 훨씬 더 이제 수준이 올라간 듯한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텍사스
어스틴에서 실제적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장면이 공개가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재미난 거는요, 지금 보시지만 아래쪽에 그 모델 Y잖아요. 모델 Y 이 사이드에 보면은 라이트 사이드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로보택시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지 확대한 글자가 오른쪽에 제가 지금 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로보택시예요. 그러니까 이걸 글자를 멋있게 노란색으로 이제 박아 넣은 거죠. 로고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드마크 로고가 딱 박혀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죠. 또 이제 정부에서 만약에 뭐 우버 차량들 보면은 오른쪽 윈실드 쪽에다가 이제 이 우버 이렇게 사인을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야 어떤 방식으로 쓰겠죠. 지금은 테스팅 단계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많이 오고 가는데도 로보택시가요. 앞에 사람 없이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12일부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12일, 공식적인 12일은 미국 시간은 오늘이 6월 10일이거든요. 그 이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꾸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싸워서 이제 이것도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랬죠. 그러는 거랑 별개예요. 뭐 이거는요, 텍사스 어스틴 시리랑도 계약이 돼 있는 거고 텍사스 주지사랑 이 허락을 받아서 가는 거지 뭐 트럼프가 결정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점에서 보면 이런 그 이 소위 이 테슬라의 지금 로보택시는요. 텍사스 어스틴에서 너무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은요, 미국의 자본주의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트럼프의 호텔 영업을 못하도록 방해한다? 뭐 확장하는 걸 못하게 하고 뭐 하는 걸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요, 업무 방해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요. 오히려 그건 역공을 당하죠. 그리고 트럼프가 길어봐야 임기가 여러분 4년, 지금 길어봐야 3년 반 남은 거예요. 얼마 남지도 않았다. 추가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 가을에 소위 레임덕이 올 수도 말씀드렸죠. 내년 가을에 만약에 또 바뀌어가지고 민주당 지지가 나와가지고 하원이나 상원을 빼앗겨버리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레임덕이라고요. 영향 없다니까요. 지금 트럼프도 사실은 뭐 머스크랑 싸우는 것도 멈추는 거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지금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잘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칼을 못 이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공포감 너무 가질 필요 없어요.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다 끝나고 막히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따로 가는 거고요. 결국은 기술력이 이겨요. 기술력은요, 그게 공화당 의원이건 민주당 의원이건 자기 도시에 시민들이 자기를 뽑아주고 자기들을 좋아하고 의견서가 들어오면요,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당연히 허락하는 거죠. 대통령이 결정할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기술력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좋은 기술은요, 어떤 곳에서도 자꾸 우리 쪽에 와서 해줘. 우리 서로가 원한다고요. 디맨드가 있다고요. 즉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시민들은 나 이게 더 좋은데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라.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지금 텍사스에서 아주 잘 되고 있다. 이제 이틀 뒤면 이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실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대량으로 움직여질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거의 핵폭탄급 발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뭐 근래에 보기 드물게 했던 발언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가 오늘 직접 한 얘기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The automakers keep being told this isn't real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뭘 얘기하냐?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저희 자율주행 있죠. 뭐 라이다도 안 달고 레이더도 안 달고 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건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업체들은 야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이래가지고 안 돼 이런 소리만 듣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실제로 FSD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로보택시를 출시하게 되는데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고 마무리 거의 단계인데 자 이게
이게 리얼하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 믿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Or that just buying some hardware from NVIDIA will solve it. 저는 이 얘기가 또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그게 실제로 하더라도 본인들은 just buying some hardware from NVIDIA will solve it. 그 자율주행 문제를 그냥 엔비디아로부터 하드웨어 사서 사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젠슨왕의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요. 젠슨왕이 인공지능의 대부기 때문에 젠슨왕이 뭐 스크린 안에서 이 소위 그 컴퓨터 안에서 훈련시키면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시키면 된다 이러면서 결국 앞으로 피지컬 AI의 자율주행 로봇이 그냥 우리 거 보고 훈련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오피스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만 연습하면 끝난다라는 거거든요. 학습시키면 저절로 다 자율주행이 될 거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동차 업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간 지나면 저절로 되겠구나. 머스크처럼 저렇게 돈 들여서 개발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도 그러잖아요. Just buying some hardware from NVIDIA? 엔비디아로부터 하드웨어 좀 사면은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일론 머스크밖에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AI며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리고 도로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실제로 쌓고 그동안 도로에서 주행하는 걸 다 지금 경험하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최근에는 뭐 로봇이 이제 유튜브 보고 공부할 거다, 학습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단순히 영상만 보고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고 바깥에서 움직여보고 직접 경험도 해보고 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뭐 스튜디오 안에서 그냥 그림만, 영상만 보고 훈련해서 밖에 나가면 바로 된다? 그런 멍청한 바보 같은 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는요,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As Tesla robotaxi become widespread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쭉쭉 뻗어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완전히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제 확장성이죠. 이번에 이 텍사스 어스틴 하고 나면 계속 확장될 거라는 거죠. There are other solutions don't work라고 합니다. 다른 솔루션들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에 사서 오건 뭘 하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웨이모도 마찬가지예요. 웨이모는 저 택시 회사로 전락할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숫자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장성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소위 디자인해서 가는 거요. 위에 라이다나 레이더 달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이 제대로 워킹 안 할 거라는 거죠. 다른 회사들 마찬가지입니다. They will naturally turn to u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 우리에게 소프트웨어 좀 줘, 자율주행 좀 줘 이러면서 올 거라는 거. 이게 뭐예요? 라이센스를 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 언론들이나 사람들은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뭐 그냥 네가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 이런 쪽도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이쪽에 GM이나 포드나 이쪽도 자동차 업계는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죠. 못 하고 있으니까 그냥 멋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이들은요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사면 될 거다. 엔비디아가 개발해놓은 플랫폼에서 학습만 시키면 그거 갖다가 쓰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젠슨왕도 여기서 사실은 이게 젠슨왕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건 아니지만요. 젠슨왕에 대해서 돌려까기 한 거나 마찬가지죠. 뭐 젠슨왕을 비판할 이유도 없죠. 머스크가 그냥 기술 개발해서 젠슨왕이 하는 얘기를 보면 저건 나이브한 생각인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뭐냐면 엔비디아로부터 하드웨어 사서 그냥 우리 꽂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은 젠슨왕도요. 실제로 제조를 안 해봤잖아요. 자동차 제조 안 해봤고 이 자동차 구동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것들을 실제로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면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냥 뭐 머리로 그 훈련시키는 컴퓨팅 시스템에서의 작동하는 거는 잘 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게 스피드를 올리니까.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런 학습할 때에 속도 올리고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고 데이터를 그런 부분에는 장점일지 모르지만요. 이게 실제
도로 주행이랄지 실제 사람들이 예측치 못하는 상황이 튀어나오고 움직일 때에 그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스튜디오에서 데이터 쌓으면 될 거다? 그러면 애플이 벌써 성공했겠죠. 애플이 돈밖에 없는 회사지 않습니까? 벌써 했을 거예요. 벌써요. 근데 애플이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쏟아부었던 막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타이탄 프로젝트를 포기하잖아요. 애플이 뭐 하려고 했냐면 애리조나에 그냥 이 테스트하는 드라이브 코스 있죠. 드라이브 코스를 딱 놔둬놓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소위 오피스 안에서 컴퓨터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갔더니 다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보면 도로 상황은요, 예측 불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그냥 엔비디아 거 갖다 쓰면은 우리도 자율주행 될 거야? 정말 이런 생각 자체가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일로 따지면요, 일 안 해본 친구들은 지독히 일머리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요. 저는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지금 일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재명을 지지하건 뭐 윤석열 지지하건 저는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극우 유튜버 가서 보세요, 여러분. 뭐하러 제 채널을 봅니까? 저는 철저하게 말 그대로 실용적이고 사람을 보고 일 잘하느냐 못하냐를 보고 판단합니다. 지금 일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지 않습니까? 윤석열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정말 일을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맨날 술만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일 보면 일이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듣기 싫으면요. 그냥 극우 유튜버 가서 들으세요. 저는 이제 개의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트럼프 비판하잖아요. 문제가 많다고. 근데 뭐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가세요.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제 채널 극우들이 안 봐도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유롭게 제 채널에서 얘기하고 싶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려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채널 가서 테슬라 정보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제 채널을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구글 합니까? 구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비유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젠슨왕도 자동차로 실제로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쪽에 일머리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머스크는 자동차도 만들어봐서 도로 주행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또 어마어마한 사실 소위 말해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축적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고요. 제조 능력이 뛰어나고요. 여기에 오피스에서 할 건 오피스에서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에서 할 건 따로 하고요. 이게 다 같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종합 예술적인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머스크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게 라이센스를 다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머스크는요, 이걸 폭탄 발언처럼 던진 거. 이건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대충 넘어가는데 이거는 핵폭탄급 발언이 있죠.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는요, 무조건 바이 앤 홀드 하셔야 돼요. 결국 2030년도까지 들고 있다가 확인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다음은요, 스타링크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얼마 전에 트럼프가 백악관의 스타링크 계약 끊겠다, 뭐 이런 협박했잖아요. 자,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에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머스크에게, 야, 너 정부랑 계약했던 걸로 다 돈 벌고 있는데 다 없애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일단 기본 정리하면요, 테슬라는 이미 보조금이랄지 이런 거 이번 BBB 법안에 다 없애지는 거예요. 다 전부 다요. 부자 감세는 하면서 그건 다 없앴어요. 친환경 관련된 보조금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기름회사 이런 회사들 거는 그대로 남겨뒀어요. 지금 여러분 오일회사 이런 쪽에다가요. 거기도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거도 같이 없앴어야 되는데 머스크가 그거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그대로 놔뒀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공화당 사람들은 옛날 산업에 집착돼 있다고요. 다 뭐 기름회사 날지 옛날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안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스크가 요청했는데 머스크 거는 어찌됐건 묵살했으니까 머스크는 전기차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이미 보조금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이번 12월 말부터요. 그러니까 그게 다거든요. 나머지는 테슬라랑 관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다른 회사들 건 뭐냐? 머스크 회사 중에 스페이스X거든요. 그게 백악관에 현재 이 지원받는 거, 백악관에 인터넷 들어가는 거 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백악관에 그 스타링크 들어가는 거 끊어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뭐 정부 전체에 그 예를 뭐 국방부랄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본인들이 안 쓰겠다 그러면 그냥 안 써도 돼요. 왜냐? 보십시오. 이 데이터 보세요. 스타링크 커스터머 그로스입니다. 지금 스타링크가요. 뭐 지금 백악관 뭐 그 코딱지만한 지역에 그 정도 안 쓴다고. 그리고 그 워싱턴 DC에 많은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봐보면 트레저 재정부도 있고 뭐 다 부서가 다 있어요. 파트가. 그쪽도 다 쓸 수도 있, 이 스타링크 인터넷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를요. 아예 그냥 그 끊더라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뭐 일부 없어진다고 해서 이 스페이스X가 뭐 이 돈이 안 벌립니까? 전혀 이 데이터 한번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만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발표했거든요. 스타링크가 지금 600만 명 정도의 벌써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지금 보시면요. 점이 찍혀 있죠. 지금 속도가요. 무지막지하게 최근 들어서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요. 올해 2월 달에 500만 명이었어요. 500만, 5million이요. 500만 명에서 지금 600만 명이 정말 이 2월 달에서 3, 4, 5거든요. 3개월 만에 또 100만 명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가 4.60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만에 40만 명이 늘었는데 이번에는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비행기면 할 것 없이 대형 비행사들 전부 다 지금 들어오고 있죠. 뭐 안 들어오는 게 없어요. 최근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지만요. 그러니까 뭐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인터넷이 공급 안 되는 것도 많은데 다 지금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정부의 혜택을 주겠다. 사실 따져보면요. 아무 별 것도 없어요. 끊으라 그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트럼프가 그런 가지고 뭐 협박하고 급박할 때에, 수준이 저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놀랄 필요 없어요. 이걸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다시 이 트럼프하고 머스크 관계가 저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뭐 안 싸울 거다? 다시 싸울 수도 있어요. 어느 지점에 어느 좀 시기가 지나면요. 근데 그때 쫄지 말라고요. 이번에도 보세요. 뭐 그냥 또 해프닝 끝나고 지금 뭐 잠시 덮어져서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여파 입힐 건 별거 없습니다. 어차피 기술력이 이기는 거예요. 기술이 올라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 자기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 뭔 트럼프 얘기를 듣습니까? 지역 구민들이 야 우리 자율주행 갖다 줘 이러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소리를 듣는 거지. 제가 기술력이 이긴다라고 하는 건요. 정치도 그렇고 모든 정치 국회의원들은요. 다 결국은 최첨단 기술, 뛰어난 기술을 선호한다고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럼 로비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도 지금 물러나는 거 보세요. 함부로 칼을 못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안 싸우면 땡큐지만 혹시 또 틀어지더라도요. 점점 더 그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강호의 고수들은 쉽게 칼을 안 든다고요. 지나가면서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고수인데? 이러면요. 쉽게 그냥 눈빛으로 그냥 확인하고 지나가지 함부로. 왜냐 칼을 서로 대는 순간 한 사람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사자와 호랑이 비유도 드렸죠. 사자와 호랑이는요. 결국은 이 두 짐승을 알아본다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지역에다 놔뒀잖아요. 사파리, 아프리카 더운 지역에 사자를 뒀고, 그리고 이쪽에 그 시베리아의 어마어마한 그 이 추운 지역에 또 호랑이를 뒀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 다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야 한 공간에. 그럼 뭐냐면 이 짐승 대 짐승, 고수는 고수끼리 알아본다고 지금 칼을 딱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도 트럼프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잠잠해질 것 같은데 혹시나 터지더라도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지점. 그러니까 머스크도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X에서 막 그렇게 날리면요 트럼프 못 이겨요. 또 트럼프는 나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민주당 쪽에서는요 머스크를 데려올까 이러지만 뭐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데려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연히 영업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당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둘이 부딪히더라도 너무 쫄지 마시라고요. 섣불리 주식 팔다가요 너무 아까워진다고. 이번에 뭐 290 뭐 떨어졌다가 팔았다가 지금 330 또 올라오니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지금은요 장기 투자 2030년도까지 길게 보고 가져가는 거, 긴 호흡이 중요하다고요. 항상 철학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 교수였습니다.